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데이터베이스 과목이고요. 네, 문혜연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정규화를 배울 거예요. 좀 생소한 개념이죠. 정규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테이블을 쪼개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왜 테이블을 쪼개갈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큰 덩어리에 대해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무게 부피가 크죠.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뭔가 단순한 작업할 때도 이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를 다 불러와 줘야 되죠. 제가 지금은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10,000명이다 그러면 이 용량은 어마어마할 거고요. 또 이거를 실행시킬 때도 굉장히 힘들 거고요.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도 오류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의 테이블을 좀 쪼개서 관리를 하자.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게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이제 정규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중복돼서 저장이 되면은 예기치 않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상현상이다, 뭔가 오류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해보면 정규화다라는 것은 분리한다, 쪼갠다 이런 거다 그죠. 왜 쪼개냐?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을 막고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결성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상한 현상을 발생을 방지한다. 무결성을 강화시킨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개로 분리하는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설계됐어요. 이런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으로 쪼갠다. 그래서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테이블의 구조를 만약에 잘못 설계했으면 데이터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없고, 테이블을 작성한 후에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을 막고 무결성을 강화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친다. 무결성, 데이터가 이상이 없이 유지되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교화를 하지 않으면 삽입할 때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데이터를 삭제할 때도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데이터를 수정을 할 때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정규화, 잘못된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정규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의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삽입 이상이다 라는 것은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딱 삽입이 돼야 되는데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함께 삽입돼 버리는 현상.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딱 지워야, 홍길동의 데이터만 지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까지 같이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자, 갱신 이상입니다.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을 할 때 내가 특정한 데이터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내용까지 같이 갱신돼 버린다든지 일부 투플의 정보만 갱신되다든지 해서 정보에 모순이 생기는 현상. 여기는 바뀌어졌는데 왜 여기는 안 바뀌어졌어? 똑같은 A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졌는데 얘는 옛날 핸드폰 번호네. 이런 모순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원 번호가 1번, 1번, 2번, 수강 과목은 A, B, B, 전화번호 있어요. 회원번호 같으니까 전화번호가 같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테이블에 있어서 기본키는 뭐로 할 거예요? 회원번호는 지금 중복이 일어났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키를 회원번호와 수강 과목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복이 일어나지 않았군요. 이제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원 번호는 5고요. 수강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회원에
전화번호는 999-999예요. 일단 회원 가입만 해놓을게요. 수강 과목은 아직 안 정했어요. 비워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본 키는 널이 될 수가 없죠. 비워둘 수가 없죠. 에이, 그럼 아무 과목이나 수강하는 걸로 일단 적어 놓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B를 적어놨다. 이게 실제적인 데이터인가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테이블을 좀 쪼개줘야 된다라는 거죠.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삭제 이상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번호라든지 수강 과목은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기본키가 될 수가 없고 기본키는 회원 번호와 수강 과목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2번 회원이 저 수강 과목 취소할게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번 회원이 여기 있는데 수강 과목만 취소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소중한 정보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를 지우면 얘가 지금 기본키에 해당이 되니까 얘네들 전체가 지워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2번 회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갱신 이상에 대해서 볼게요. 갱신이다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내용을 수정한다라는 거죠. 회원 번호와 수강 과목이 이제 두 개가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4번 회원의 전화번호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화 444인데 000에 0000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깜빡 모르고 얘만 수정한 거예요. 얘가 다른 과목을 수정한 건 얘가 깜빡한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4번 회원의 전화번호는 얘와 얘들과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별로 좋은 테이블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테이블을 나눌 것이냐. 자,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다음 차시에서 확인을 해보고요.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점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런 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정규화 과정을 거치자라는 거죠. 자, 정규화 과정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자, 비정규형인 데이터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1정규형으로 바꾸고 1정규형을 만족한 테이블을 2정규형으로 만들고 2정규형을 만족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보통은 3정규형까지는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정규화 과정이 마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3정규형까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뒤쪽은 개념적인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1정규형을 만족했다라고 보냐면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1정규형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메인이 원자값이라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을 거고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1정규형을 기본적으로 만족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입니다. 딱 이거 하나만 넣어야 되죠.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의 성별은 뭡니까? 남녀. 이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원자값이 아닌 거죠. 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된다. 그게 원자값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뭘까? 바로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요. 이걸 제거하면 뭐가 만들어지냐? 부분인데 이제 완전함수 종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거를 말을 하고 BCNF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다. 다음에 4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것이다.
오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핵심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너무 많죠. 우리 이렇게 외워볼까요? 두부 언제 먹어요? 이겨서 먹어요? 여러분 지져서 먹어요? 우리 탕수육 먹을 때 찍먹해요? 부먹해요? 물어보듯이 두부 이겨서 먹어요? 두부 전지져 먹어요? 국 끓여 먹어요? 우리는 이겨 먹어요. 이겨서 좀 갖다 줘. 두부 이겨 다 줘. 이렇게 외울까요? 두, 네, 부, 이, 겨, 다, 줘. 이렇게 두부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면서 먹어요? 아, 정규화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정규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규형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모든 도메인들의 값이 원자값만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 릴레이션이다. 이 정규형은 일단 1정규형을 만족해야죠. 그 다음에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어야 되고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려면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 테이블은 이 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을까? 기본키를 한번 살펴볼까요? 학번으로는 기본키가 안 되죠. 자, 과목으로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학번과 과목을 지금부터 기본키로 잡았어요. 지금부터 기본키는 학번과 과목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학번과 과목이 교수도 가르칠 수 있고 점수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번과 과목이 교수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세히 잘 보니까 과목을 알면 교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보통신은 정민기, 웹디자인은 홍길동. 정보통신 똑같은 과목이니까 정민기, 웹디자인 홍길동, 사이버안보 정수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교수라는 필드는 과목 하나만 가지고도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분함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테이블을 분리를 하자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도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A하고 B가 기본키예요. 그래서 C를 가리키고 D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B 하나만 가지고 C를 지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 얘는 이 정규형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존재할 때는 이 정규형이 안 되고 이게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정규형을 만족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분함수 종속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거하면 완전 함수적 종속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정규형을 만족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분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과목을 알면 교수를 안다 그랬으니까 과목과 교수를 이렇게 하나로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학번, 과목 점수와 과목 교수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번과 과목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점수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학번 하나만 알면 점수가 지정을 하느냐, 완성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학번이 같으면 점수가 같이 나와야 돼요. 틀리잖아요. 만족하지 않죠? 자, 과목이 점수냐, 과목이 같으면 점수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함수적 종속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이 조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라. 이렇게 분리한 것은 이 정규형을 만족했어요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정규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규형을 만족한 이 학번, 학과, 전화번호 테이블만 가지고 왔어요.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그럼 이야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A가 B를 가리키고 B가 C를 가리키면 A가 C를 가리킨다. 이거를 만족하는 관계, 이거를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있으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니까 이런 관계를 제거해야지
3정규형을 만족했다라고 보는 거죠. 학번이 학과를 가리킵니다. 맞죠? 학과가 전화번호를 가리킵니다. 맞죠? 이렇게 되면 학번이 전화번호를 가리키게 된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 학번에 맞는 전화번호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얘는 3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 1정규형은 여러분이 모두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이었고, 2정규형이다 라고 하면 뭐죠? 완전 함수 종속,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라.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적 종속 관계를 제거해라 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고, 부분 함수 종속이다.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요? A하고 B가 C와 D를 가리키면 B가 C를 가리킨다. 이런 관계식이 존재하면 이거는 부분 함수 종속이다 라는 거죠.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은 여러분이 A가 B이고 B가 C이면 A가 C를 가리킨다. 이게 존재하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제거해야지 3정규형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합니다. 자,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용어만 일단 간단히 살펴볼게요. BCNF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해야 된다. 4정규형은 다치종석입니다. 다치종석. 5정규형은 조인종석입니다. 이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거해야 되는 과정은 바로 다음 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차시에서는 정규에 관련된 핵심적인 용어를 꼭 기억하세요.